이 땅에 돌밖에 없는디 나는 속았어요. 바보 같은 놈! 돌밭을 금 주고 샀으니 이보다 더 멍청한 놈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3개월 후 그 돌밭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시오. 이 늙은이가 잘못했소. 다락방 이야기 곧 시작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다시는 분 사랑할 거야. 조선 순조 시절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박복동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28 나이에 가난하고 착하기만 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죠. 복동이는 남의 논밭에서 품을 팔아 하루 한 끼를 겨우 때우는 처지였습니다. 얼굴은 볼품 없었지만 마음씨만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습니다. 복동아, 오늘도 품삯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품을 판 김 부잣집 마님이 미안한 듯 쌀 한 되를 쥐어줬습니다. 아유, 마님, 이것만 있어도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복동이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쌀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노모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복동이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땅을 갖는 것. 하지만 품팔이로는 평생 가도 땅 한 뙑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꿈일 뿐이었죠.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양반 최진사가 복동이를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였지만 속으로는 돈에 눈이 먼 사기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진사한테 속지 마라는 말이 돌 정도였죠. 복동이라 했나? 자네 땅을 사고 싶어 하지 않나? 최진사가 부채를 펼치며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땅이라니요. 저는 땅을 살 그런 큰 돈이 없어요. 복동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걱정 마시에. 내가 좋은 땅을 헐값에 팔아주겠네.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사게나. 그 땅만 있으면 자네도 부자 될 수 있어. 최진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복동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땅이 진짜 좋은 땅 맞아요. 물론이지. 내가 자네를 속이겠나? 이 땅은 비옥하고 넓어서 농사짓기 딱 좋아. 다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것뿐이야. 복동이는 의심 없이 최진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 복동이는 마을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은자 30냥.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3푼.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모두 빼앗긴다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복동이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만 있으면 열심히 농사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최진사는 복동이에게 땅 문서를 건넸습니다. 문서에는 마을 북쪽 산기슭 땅 500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땅 문서일세. 도장만 찍으면 이 땅은 자네 것이야. 복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사 어른,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허허.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네. 최진사는 입으로는 선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쓸모없는 돌밭인지 최진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복동이가 집으로 돌아가자 최진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돌밭을 금 주고 사다니. 이틀 후 복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 산 땅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북쪽 산기슭 1시간을 걸어 올라간 그곳에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복동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땅이라고 하기엔 너무 처참했습니다. 온통 돌투성이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부터 사람 머리통만 한 돌까지 땅 전체가 돌밭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황무지였죠.
복동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더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복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냥이나 빚을 내서 산 땅이 이 꼴이라니. 이 땅에서는 농사는커녕 풀 한 포기도 기를 수 없었습니다. 애구구, 내 팔자야. 복동이는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자 사람들이 복동이를 비웃었습니다. 거봐라, 최진사한테 또 당한 놈 나왔다. 착하기만 하면 뭐하나. 바보는 평생 바보지. 복동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어머니는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다, 복동아. 내 잘못이 아니여. 세상 사람들이 나쁜 거지. 어떡하면 좋것임더. 빚을 어떻게 갚을 깁더. 복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에 3푼씩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지금 복동이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집까지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복동아,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땅에 가서 돌이라도 파내보거라. 혹시 모르잖니? 어머니의 말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무이. 나 내일부터 돌 파낼 깁더. 포기하지 않을 깁더. 복동이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돌밭이지만 이게 자신의 땅입니다. 돌을 전부 파내면 언젠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최진사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동이는 매일 아침 일찍 돌밭으로 향했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들고 하나씩 돌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 등이 휘어도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돌 하나 파내면 한 뼘이라도 농사 지을 수 있을 깁다. 복동이는 중얼거리며 돌을 팠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씩 돌을 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미련한 놈, 저 돌밭을 언제 다 파낸다고. 포기를 해야지. 저건 평생 가도 농사 못 짓는 땅이야. 하지만 복동이는 귀를 막고 묵묵히 돌을 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복동이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가 돌밭을 지나가다 복동이를 봤습니다. 허허, 아직도 돌을 파고 있나? 자네 참 끈기 하나는 대단하구먼. 최진사는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복동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시오. 나 꼭 이 땅에서 농사 지을 깁더.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복동이는 평소처럼 돌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곡괭이로 땅을 내리치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탱그랑!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복동이는 깜짝 놀라 땅을 더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유? 땅속에서 하얀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였는데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복동이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돌은 아닌 것 같은디. 복동이는 그 돌을 품에 넣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주인 박씨 영감이 물건을 잘 알아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영감님, 이게 뭔지 좀 봐주시오. 복동이가 하얀 돌을 내밀었습니다. 박씨 영감은 돌을 받아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나? 제 땅에서 났심더. 왜 그러심더? 박씨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옥이야. 그것도 최상급 백옥이야. 복동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옥이라니요? 진짜 옥입니까? 그럼 내가 젊었을 때 한양에서 장사할 때 봤어.
이런 백옥은 한 덩이에 은자 100냥도 넘게 받아 복동이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은자 100냥이라니 자신이 진 빚의 3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영감님, 이거 어디 가면 팔 수 있것임더. 한양 가면 옥 사는 상인들이 있어. 거기 가서 팔면 돼. 복동이는 그 길로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틀을 걸어 한양에 도착한 복동이는 종로의 옥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손님, 뭘 찾으시오? 상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거 좀 사주시오. 복동이가 100옥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했소? 제 땅에서 났심더. 주인은 100옥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옥 은자 150냥에 사겠소. 복동이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150냥이라니.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럼 지금 당장 돈 드리겠소. 복동이는 은자 150냥을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전당포로 가서 빚 30냥을 갚았습니다. 여기 빚 다 갚을 깁더. 전당포 주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 돈을? 운이 좋았심더. 복동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돈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나 부자 됐어요. 땅에서 옥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동이를 안았습니다. 에구, 내 아들. 하늘이 도왔구나. 복동이는 다음 날부터 다시 돌밭으로 향했습니다. 옥이 하나 나왔다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돌을 파낼 때마다 옥이 나왔습니다. 크고 작은 옥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땅이 옥 광산이었구만요. 복동이는 감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옥 10개를 더 캤습니다. 모두 한양으로 가져가 팔았더니 무려 은자 1000냥을 받았습니다. 복동이는 단숨에 마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동이가 돌밭에서 옥을 캐서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동이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복동이 나리,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예전에 복동이를 바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르신, 날이라고 부르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복동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 참 간사하구만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소문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돌밭에서 옥이 나왔다고? 최진사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옥이 나올 줄 알았다면 절대 팔지 않았을 겁니다.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땅을 팔았단 말인가. 최진사는 방을 뒹굴며 후회했습니다. 은자 1000냥. 아니, 옥이 계속 나온다니까 앞으로 몇 천냥은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이 모두 복동이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최진사는 이가 갈렸습니다. 최진사는 복동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큰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옥을 판 돈으로 집을 새로 지었거든요. 복동이. 최진사가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복동이는 당당했습니다. 아, 최진사 어른. 무슨 일이심더? 복동이는 팔짱을 끼고 최진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기. 그 땅 말이야. 최진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나한테 팔 수 없겠나? 내가 10배 값을 주겠네. 복동이는 웃었습니다. 진사 어른, 그 땅은 어른이 헐값에 좋은 땅이라고 하셨잖심더. 그럼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거 아님더. 최진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나는 어른 은혜 평생 안 잊을 것임더. 그러니까 그 땅은 절대 안 팔깁더. 복동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땅 문서는 이미 복동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좋아. 좋아. 두고 보자. 최진사는 도끼를 품고 돌아갔습니다. 복동이는 옥을 계속 캐냈습니다. 한 달에 은자 100냥씩 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존경했습니다. 복동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굶는 사람에게는 쌀을 나눠줬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줬습니다. 복동이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유, 나도 예전에 가난했심더. 서로 돕고 사는 거지요. 복동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매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에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땅 문서를 가짜라고 하면 되잖아. 최진사는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또나리, 복동이가 제 땅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 문서가 가짜입니다. 사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증거가 있소? 물론입니다. 제가 원본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사는 미리 준비한 가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로군. 복동이를 불러오시오. 복동이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관하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또가 노른 자리에 앉았고 복동이와 최진사가 마주 섰습니다. 복동, 최진사가 자네를 고소했소. 땅 문서가 가짜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있소? 사또가 물었습니다. 사또나리, 나는 정식으로 땅을 샀심더. 여기 문서가 있침더. 복동이가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두 문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두 문서 모두 진짜처럼 보이는군.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분명 가짜요. 최진사가 큰 소리 쳤습니다. 사또나리, 복동이가 가짜 문서를 만든 겁니다. 저놈은 원래 가난한 품팔이였습니다. 어떻게 땅을 살 돈이 있겠습니까?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진사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복동, 자네는 돈을 어디서 구했소? 전당포에서 빌렸심더. 은자 30냥을 빌려서 땅을 샀심더. 증인이 있소? 이침더. 전당포 주인 한 영감님이 증인입다. 사또는 전당포 주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전당포 주인 한 영감이 관하로 들어왔습니다. 한 영감, 복동이가 자네한테 돈을 빌린 게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사또나리. 석 달 전에 은자 30냥을 빌려줬습니다.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한 영감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군. 복동이는 정말로 돈을 빌렸소.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또나리. 그게 제 땅을 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네는 언제 그 땅을 팔았다고 주장하오? 석 달 전입니다. 복동이가 돈을 빌린 시기와 같군. 그럼 복동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최진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나리, 제 문서가 진짜입니다. 복동이 문서는 가짜라고요. 그때 구경꾼 무리에서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25쯤 돼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또나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최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진사의 조카딸 춘심입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춘심아. 네가 왜 여기 나와? 숙부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볼 수 없습니다. 춘심은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복동이 어르신의 땅 문서가 진짜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뭐라고? 자네가 어떻게 아오? 석 달 전 숙부님께서 복동이 어르신한테 땅을 파실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숙부님은 분명히 이 땅은 돌밭이지만
복동이 같은 바보한테는 딱 좋다고 웃으셨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숙부님은 집에 와서 저한테 자랑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돌밭을 비싸게 팔아먹었다고요. 춘심아, 네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숙부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복동이 어르신은 착한 분입니다. 어르신은 옥이 나온 뒤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분을 함정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사또는 최진사를 노려봤습니다. 최진사, 조카딸의 증언을 들었소. 자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요? 최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게다가 가짜 문서를 만든 것도 죄요. 자네는 사기죄와 위조죄로 곤장 30대를 맞을 것이요. 사또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최진사가 빌었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포교들, 당장 곤장을 쳐라. 포교들이 최진사를 끌고 갔습니다. 곤장 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악한 놈은 벌을 받아야지. 재판이 끝나고 복동이는 춘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심 아가씨, 고맙심더. 아가씨 덕분에 나 살았심더. 춘심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은혜는 갚아야지요. 뭐 필요한 거 없심더. 춘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숙부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어무이가 많이 외로워하심더. 춘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요. 오시오. 춘심은 복동이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동이 어머니는 춘심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에구, 이쁜 아가씨.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춘심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복동이는 춘심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춘심이는 참 착하구만요. 그리고 이쁘구만요. 복동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복동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복동아, 춘심이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 어무이. 무슨 소리심더. 복동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에이, 숨기지 마라. 어미가 다 안다. 춘심이한테 청혼해라. 하지만 나는 원래 가난한 농부였심더. 춘심이는 양반집 딸인디. 이 바보야. 지금 너는 마을 최고 부자야. 그리고 춘심이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복동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춘심에게 말했습니다. 춘심 아가씨, 나랑 혼인해 주시겠심더. 춘심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 달 후 복동이와 춘심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이쁜 색시도 얻었습니다. 복동이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복동이와 춘심은 옥 광산으로 갔습니다. 춘심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 땅에서 옥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글쎄요. 하늘이 주신 복이니까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그럼 그때는 어떡해요? 복동이는 웃었습니다. 그럼 다시 농사 지으면 되지요. 나는 원래 농부심더. 춘심도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년 후 정말로 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돌을 전부 파냈으니 이제는 옥토가 되었거든요. 복동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춘심과 아이 셋을 낳았고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최진사는
곤장을 맞고 나서 반성했습니다. 복동인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동인은 최진사를 용서했고 최진사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엔딩 후기 마이너스 30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남을 속이면 결국 자신이 손해입니다. 셋째, 복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도 복동이처럼 착하게 사세요.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